출근 시간 7시 50분쯤에 전철에서 내린 사람들은 일제히 환승 통로로 향합니다. 모두 한 통로로 모여들면 어느새 인파는 한 방향으로 흐르듯이 지나가고요. 뒷사람은 앞사람을 따라서 그 통로를 향해 계속 걷게 되죠. 걷는 시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말은 없습니다. 투명한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걷게 되죠. 플랫폼에서 줄지어 서 있다가 다음 차가 오면 겨우겨우 올라탑니다. 여전히 비좁은 공간에서 안내방송 외에는 소리가 없어요. 각자 스마트폰만 바라보지만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둘이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그렇잖아. 내 직종은 유독 그래. 여긴 주말에도 쉬는 것 같지도 않고 퇴사하고 싶다. 이 둘이 대화 속에서 퇴사하고 싶다라는 말이 순식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정적이 흐르는 곳에서 모두 다 내색하고 있진 않지만 대부분 그 둘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퇴사하고 싶다는 말이 이 좁은 공간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적 속에서 무한의 동의를 하듯이 그 두 사람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듯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다들 비슷한 마음이었죠. 특히나 그렇게 밀쳐지는 지하철에서 겨우겨우 올라타서는 또 한참 서서 있다가 겨우겨우 회사에 도착하는 그런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다들 말하고 있지 않지만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많은 직장인들은 퇴사를 꿈꿉니다. 잘 준비된 퇴사 말이죠.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퇴사해도 될 만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은 꿈만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갈망합니다. 그 욕구가 가장 크게 번져가는 곳이 바로 만원버스와 7시 50분쯤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꽉 차버린 지하철에서 또 문이 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밀쳐 들어오고 그 비좁은 정적 속에서 매일 이 짓을 해야 하나 라는 한숨을 쉴 때 말이죠. 그땐 그 욕구가 가장 많이 자극을 합니다. 직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통 이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럴 때면 보통 각자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떠오릅니다. 난 일단 돈이 없지. 난 아직 사회 초년생이니까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지. 난 이미 나이가 많고 아이들도 커서 돈 들어갈 게 많잖아. 난 직장에서 사업자 등록도 낼 수도 없지. 난 진짜 갖고 있는 재능이 하나도 없잖아. 우리 회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 요즘 금리 때문에 뭐를 해도 다 안 되는 불황이니까 이것도 문제고, 우리 부부는 게다가 너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런 문제가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 끝도 없이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가장 큰 제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기 쉽죠. 사실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조건입니다. 그저 그런 조건만 있을 뿐이죠. 어느 상황이나 조건이 없는 건 없어요. 사실 이런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그저 조건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조건에 맞게 답을 찾게 되어 있어요. 물론 쉽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상황을 문제로 받아들이면 더 어렵습니다.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면 정말 해결하기 어려워요. 우리 뇌는 문제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생각 자체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저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조건을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 무척 좋은 포지션입니다. 하나하나씩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일단 나는 돈이 없지. 이것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이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한번 해봤는데 그건 어려워 라는 스스로의 제약만 있을 뿐입니다. 난 게다가 사업자 등록도 낼 수가 없지. 이것도 사업자를 못 내는 조건이라면 사업자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고시원 같은 것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만 임차를 받아서 재임차하는 합법적인 전전대 구조로도 단기 숙박을 운영하거나 에어비앤비 같은 것으로도 바로 해결될 문제죠. 난 사회 초년생이라서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지. 이건 그냥 문제도 아닙니다. 마인드만 바꾸면 되죠. 난 이미 나이가 많고 아이들도 커서 돈 들어갈 게 많이 있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면 오히려 큰 장점입니다. 이것도 문제보다는 조건이죠. 난 진짜 갖고 있는 재능이 없지. 이것도 재능은 하다 보면 만들어지고 키워집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네, 이것도 정 안 되면 SNS만 키워도 됩니다. 사실 그 자체가 그 영역에서 경쟁력과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죠. 이미 마케팅 사업에 작게라도 진출한 겁니다. 요즘은 금리 때문에 뭘 해도 다 안 되는 불황이니까 문제고, 네, 이것도 불황이라고 뭐를 해도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아직 투자 견문이 좁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의 차이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조건일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투자와 재테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반기를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걸어놓는 아트 페이퍼를 잘 고르는 미적 감각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임차해줄 주택에다가 아내가 고른 아트 페이퍼를 설치하고 나서 임대 수입이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었죠. 투자에 전혀 관심 없는 와이프도 점점 흥미를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의 생각차는 수렴을 하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라도 그저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끌고 가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라고 단정지었던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조건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조건에 맞춰 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명료해지고요. 몇 개로 간추려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조건이라는 것은 발목을 잡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찾는데 조금의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탐색하고 찾아가는 끈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경제적 자유 길에서 몇 번의 노선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루트가 변경되고 우연히 연속처럼 그 루트는 계속 뻗어가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문제든 그것을 태연하게 조건으로 바라보세요. 오히려 선택이 명료해집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도를 환영합니다. 저는 늘 그 길에서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